오늘 강론은 소양성당에서 사모하시는 이가진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참비 예수님, 남남 갈등.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저에게 이 단어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남남 갈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부족한 듯 작금의 대한민국은 남남 갈등 속에서 첨예한 대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와 그 동조자들을 파면하고 처벌하라는 목소리와 탄핵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마치 양면을 가진 동전을 누군가가 책상 위에서 혼란스럽게 회전시키며 나오는 면이 무조건 이긴다고 외쳐대는 통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정의인지 헷갈리는 듯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란과 외환에 앞장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자가 도리어 내란의 주체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지랄 발광을 떠는 자가 감히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내란 수괴를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왜 없지 않다는 말인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바로 하느님의 계명이요 보편적 윤리 원칙인 상선벌학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죄를 짓고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되는 사회, 내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 옳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호구 취급을 받고 있는 사회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다가 우리 공동체는 상선벌학을 상실하게 된 것인가? 1905년 늘사의학을 시작으로 친일파는 끈질긴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국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 주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친일파의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일제 대신 점령군으로 입성한 미군은 한반도가 자유와 독립을 달성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한반도 점령의 목적은 당시 공산주의 세력 확산을 막고 미국의 편에 설 수 있는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남한에서 통일된 조국을 설립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바람을 묵살한 채 현상 유지를 위한 식민지의 기본 통치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고자 했으며 그것을 위해 일제에 부역했던 사법, 행정, 군, 경찰 관료들을 자신들의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의 시점부터 청산의 대상이었던 친일파가 청산의 주체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은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삼배에 대한 특별 법률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친일파 청산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자신들의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법령을 인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특별 조례는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였고 미군정 하에서의 친일 청산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특별 조례가 미군정에 의해 인준 거부된 후 친일 청산 문제는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게 넘겨졌습니다. 재헌국회는 1948년 9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였고 동년 10월 반민족행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반민특위는 약 8개월 동안 총 682건을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받았던 피의자는 41명에 불과했고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7명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 청산에 앞장서야 했을 이승만 정부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해체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청산의 대상이었던 친일파가 청산의 주체로 둔갑했기 때문에 반민특위의 친일파 청산 활동은 실패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친일파는 친미 반공 이데올리기에 편승하여 반공 애국 투사로 변신을 꾀합니다. 특히 해방정국에서 청산의 위기를 돌파한 후 친일파는 한국 전쟁을 통해 북괴로부터 남한을 지켜낸 반공 애국 투사가 되었고 그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점차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그리고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독재 체제는 반공을 위해서는 친일을 문제시할 수는 없다는 모토로 친일파의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주었고 친일파는 독재 체제를 강건하게 유지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반민특위가 와해된 후 독재 체제 속에서 친일 청산 문제가 장기간 금기시되면서 친일에 관한 실존적 기억들은 반공을 통한 국가 주도의 왜곡된 기억들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친일파는 반공 애국 투사로 둔갑되었습니다. 결국 오랜 독재 기간 동안 친일 청산은 철저히 차단된 채 알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제도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지만 대한민국의 상선권학은 여전히 상실된 채로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산의 대상이 되었던 친일파는 한국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려 청산의 주착이 되어 청산을 방해하는 거대한 이무기로 둔갑했기 때문입니다. 12.3 내란 사태는 바로 이 거대한 이무기의 지랄 발광의 끝판왕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랄 발광은 역설적이게도 금기시되고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낱낱이 드러날 수 있었을까? 바로 이것은 상실된 상선벌액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에 바로 그때가 이르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 앞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던 것처럼 수많은 선한 마음들과 행동들 덕분에 숨겨져 있던 이무기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숨어있던 이 거대한 이무기를 드러내신 하느님의 섭리는 그들의 활동을 멈추게 할 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올해가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을사년에 120년 전 나라를 팔아먹었던 을사오적을 드디어 척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이무기의 지랄 발광을 멈추게 만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상선벌악이라는 상식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산의 대상인 사람들이 청산의 주체로 둔갑되지 않도록 놔두지 맙시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멈추게 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도록 만듭시다. 다시 말해 그들을 파면하고 처벌합시다. 그들을 분명히 파면하고 제대로 처벌할 때 우리의 상선벌악이라는 상식은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수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를 그린 영화 노량의 대사 한 부분과 박노해 시인의 묵상을 나누며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군, 꼭 이리까지 하셔야겠습니까? 말하지 않았느냐? 저들을 이대로 보내면 장차 더 큰 원한들이 쌓이게 될 것이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절대로 이렇게 끝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적들을 살려보내서는 올바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반드시 놈들을 열도 끝까지라도 쫓아서 기어이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악의 용기는 대물림된다. 잘못하면 벌받는다는 두려움의 전율이 흐르게 해야 한다.